또 놀라운 건 왼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1937년에 캘리포니아 롱비치 근교에 있는 시그널 힐입니다. 저걸 이제 현재 사진을 찾으면 현재 거기 엄청난 야경과 도시가 나와요. 그런 지역인데 저게 삐죽삐죽 솟아 있는 게 나무가 아니라 저게 다 이제 유정입니다. 어머. 아 진짜? 나 나무인 줄 알았어. 저도 나무인 줄 알았어요. 네, 다 시추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문명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화학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픈 이유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화학의 입장에서 이제 약을 투여하듯이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앞에 그 만들어주신 음악들을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있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화학은 결국 사랑이 아닌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그 키워드가 거기 딱 묻어나서 저도 그럼요. 어떻게 한번 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들을 준비를 했어요. 화학하면 MSG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MSG. 그러니까요. 맛소금. 네. 네, 없으면 못 먹죠. 오늘 하루 종일 드셨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 CPU. 저희 화학연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한다. 네, 요즘에 이제 AI가 엄청 오늘도 이제 뭐가 발표가 됐죠. 오늘도 AO. 네, 다들 이제 AI로 꿈을 꾸지만 실제로 그거를 구동하는 저 CPU는 화학 소재죠. 네. 물리학 나오신 분들은 또 물리다, 양자역학이다 이러시는데 뭐 물리일 수도 있고 양자역학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여러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10시만 되면 이 도파민 중독에 이끌려서 그렇죠. 유튜브를 키시죠. 네. 안될과학을 찾아서 이걸 지금 또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맨 끝에 손흥민과 케인 이 기사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케미스트리. 결국은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단어 케미스트리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단어들. 여기 보면 이게 딱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제가 곽재식 작가님하고 방송을 할 때 네. 곽재식 작가님이 또 화학과 카이스트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다 화학이래요. 뭐 예를 들어 랩장님과 저거 뭐가 좋다? 그러죠? 케미가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케미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뭐가 좋을 때마다 케미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은 다 케미다. 화학의 한자로 화도 사실 조화롭다 할 때 또 이제 도파민이 신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사랑을 할 때도 너와 나의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다 화학이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화학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지구를 끌어들이고 뭐를 끌어들였지만 화학은 딱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왼쪽에. 근데 이게 사실 정말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유용한 물질들 저거 없으면 저희 굶어 죽죠. 네. 뭔가 제초제들 농약들이에요. 사실 저거 없으면 아마 병충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네, 저희가 다 하죠. 근데 그거랑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온갖 케미컬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네, 보시면 저 수화하시는 분 옆에 보면 에시드 보이죠? 네. 온통 산들이 들어 있고요. 네. 맨 아래 보면 에틴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흑발성 가스가 들어 있죠. 네. 이런 표들을 보면은 뭐 화학이 이렇게 유용하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무섭다. 이게 우리를 좀 먹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케미포비아. 라고 합니다. 화학에 대한 공포증. 화학이 들어가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최경민 박사님 나오셔서 유기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유기농도 다 화학인데 유기농은 또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것들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성분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농약에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바나나에 있어서 물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온갖 이제 슈가, 당들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에시드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지방산들이고요. 잘 보시면은 좋은 것들 뭐 조금 보입니다. 오메가도 보이고요. 저걸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화학 물질들을 섭취하는 거네요. 네, 그것들을 다 먹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토코페롤 뭐 이런 거 딱 이게 뭔가 화장품 느낌 나면서 좋지 않습니까? 오메가 3 이런 거 다 좋고요. 바나나는 농약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학이 농약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역시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도 바나나는 농약이다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럼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삭막하고 환경에 뭔가 큰 위험이 끼치는 것 같고. 대형 화학 공정이 주는 이미지예요. 네. 근데 저도 사실 화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요게 사실 어디에 이제 기사의 배경으로 쓰인 건데 보시면 기후 변화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게 이제 오일 회사들이 사용하는 속임수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이제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도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네. 뭔가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렇게 디스토피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네. 앞에 열심히 제가 이제 화학은 사랑이다 좋은 이미지 막 박았는데 사실 실제 이미지는 다 일로 흘러가요. 굉장히 우울하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과연 진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인가? 화학은 진짜 그렇게 우울한 상황인가? 네.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40억 년 정도만 조금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명, 유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화학이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지구가 전기화학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그렇죠. 여기 계시는 이제 그 스탠리 밀러라는 교수님은 그거 지구가 했던 것들을 1950년대에 한번 재현을 해봅니다. 초기에 지구가 어떤 환경이었을까를 좀 상상을 해서 탄소는 없었지만 뭐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시아나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수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번개가 치고 고열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스탠리 교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게 50년쯤이 지나서 다시 이제 재현한 실험인데 전기 방전으로 번개를 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번개를 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하루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막 이제 핑크빛에 붉은색의 뭔가가 막 생겼어요. 사실 핑크빛, 붉은색 이런 거 저희 화장실에서도 많이 생기는 그런 건데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유기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유기물들을 보니까 실제로 아미노산 종류들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지구가 전기화학 실험을 통해서 만든 유기물, 생명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감한 영역이라서 더 이상은 이제 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저는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믿고 있고요. 과연 이것만이냐? 이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화학은 좀 그래. 열화학으로 보여줄게. 지구의 바닷속에 보면 지금도 이제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마그마에서 있던 것들이 뜨거운 바닷물이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이제 고온의 압력과 열에 의해서 주변에 이제 금속들을 같이 녹여갖고 뿜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H2S라고 돼 있는 황화수소 이런 물질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네. 저런 것들은 기존의 대기에는 없었던 강력한 이제 환원성 성분들이라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다를 표현한 바로 아래 CO2가 CO2H 개미산 형태로 바뀌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은 가장 간단한 산의 형태인데 개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해봤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개미의 은꼬를 이렇게 빨면 톡 쏘는 맛이 난다라고 했는데 진짜 개미들이 갖고 있는 포미 애시드인데 개미산이라고 부르는 포미 애시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최근에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로 여기에 열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세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속들이 이온이 돼가지고 막 분출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이제 이온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미세 전류도 흘러서 열화학 반응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전기화학 반응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체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이제 작은 유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좀 길어진 RNA나 이런 것들이 요 사이에 껴서 길어지는 메커니즘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길어지면 자기들끼리 복제도 좀 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좀 못 믿겠다 싶어서 아예 외계에서 합니다. 지구가 아닌 데서도 했는데 되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우주가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생명은 화학에서부터 왔다고. 죄송합니다. 생물과학 교수님들께.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호주에 떨어진 암석이고요. 머치슨이라는 지역에 떨어져서 이제 머치슨 암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서 긁어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도 다량의 이제 아미노산들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 아미노산이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제가 빨간 박스를 쳤는데요. 저 점의 개수가 그 발견된 아미노산의 이렇게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양들이 지구에서 그 방전 실험이라는 게 앞에 이제 스탠리 밀러 교수님이 하셨던 방전 실험에서 나오는 거랑 약간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거의 다르지 비슷하네요. 않고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만들어진 우주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혹은 뭐 생명의 기원이 우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인위적인 화학 합성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우주에서도 너도 되네. 그렇죠. 하고 검증을 해준 것들이고요. 네. 실제로 이 운석이 또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40억 년 정도가 아니라 한 70억 년 정도 된 우주 먼지도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구보다 더 먼 옛날부터 제가 딱 40억 년까지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갔어요. 한 70억 년 전에도 우주에서도 가능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운석이 떨어질 때 그 고온과 고압, 사실 공룡은 다 죽었는데 얘들은 왜 살아 있어? 네, 어떻게 괜찮지라는 거가 있어서 네. 또 체코 연구팀에서 그런 걸 재현을 했어요. 네. 엄청 고온과 고압을 걸고 레이저도 쏘고 엑스레이도 쏘고 자외선도 쏘고 그러는 환경에서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RNA를 이루는 핵산 4종류가 또 발견이 발견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이라면 얘네가 타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조건에서 오히려 더 높은 밀도에서 공룡은 아직 안 죽었죠. 새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생성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년 동안 행해진 것들을 화학 실험을 지구가 열심히 합니다. 40억 년 동안 열심히 지구를 했더니 프로덕트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앞에 이제 공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공룡부터 시작하면은 화학이 아니라서 거기는 이제 생물의 영역으로 네. 넘겨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 인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만 년 전 정도로 돌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공주 석장리에 있는 화학실험실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열화학 전환과 산화 반응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게 네. 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 실험 아닌가요? 뭐 지구는 인식을 했을까요? 그러네. 석사 때 인식을 하고 하셨어요. 야, 요거 반박을 못 하겠다. 야, 이걸 반박을 못 하겠네. 네. 결국 저것도 실험이다. 와, 네. 인정. 저도 인지를 못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인지를 정확히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시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이제 학부생들 보이시죠? 네, 여전히 보입니다. 이제 연소 실험이나 산화 반응 실험을 못하니까 생고기를 먹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교수님도 보이시죠? 네. 지도 네. 교수님. 네, 지도 교수님은 반응이 잘 갔는지 이제 드셔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험을 검증하고 계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화학 전환 및 산화 반응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혀먹기 시작하면서 네. 몸을 데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소화도 빨리 되니까 먹는 양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분들은 불도 있으면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불도 없으면서 옷도 춥게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얻어낸 열화학 전환 반응 그게 앞에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요 아래 2개 저 잔해든 노란 액체 네. 아까 이제 연구비 네, 크게 지금- 싸주신 분들이 아마 저 실험을 하고 계시겠죠. 네.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몸소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낮에 이제 또 왼쪽 위에 있는 저거 갈색 네. 액체 네,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혀에서 맞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드실 텐데 사실 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당이죠. 전환될 수 있는 포도당과 그다음에 단백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맛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포도당하고 시스테인이 붙으면 고기 향이 납니다. 그럼 요거를 섞어서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서 아무데나 넣으면 고기 맛 빵도 만들 수 있고요. 요 반응들이 사실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것들을 다 밝혀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요것들이 실제로 보시면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요거를 그냥 넣는데 여기 보시면 어딘가가 이제 하나씩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슈가와 아미노 그룹이 붙어서 뭔가를 만들죠. 끝에 가서 이제 N이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맛이 나는 것들을 일부러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굉장히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이런 화학 구조들이 사실 그런 맛들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이라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쿠키나 아니면 이제 익혀진 거, 로스팅된 것들에서 나는 맛들이고, 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너티에서 나는 거, 그다음에 쓴맛, 뭐 네. 카라멜 맛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들이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향을 내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랑스러운 맛들이죠. 없으면 안 되는 네, 맛들이죠. 없으면 안 되는 맛들인데 막상 요 구조를 주고선 맛을 보겠니 하면은 맛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컵에다가 네. 요 그림을 붙여놓으면 요거를 드실까요? 지금 위험한 물질인 줄 알고 안 먹죠. 네. 당연히 안 먹죠. 네.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마 붙여놓으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처럼 이제 화학 포비아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석장리 랩에서 했던 또 다른 실험
네. 이제 산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아시는 표현을 이제 연소 반응이죠. 그렇죠. 네. 물질이 빛과 열을 방출하면서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하는 산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을 하려면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료가 필요하죠. 두 개를 반응시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제 열과 빛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합니다. 드디어 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이 CO2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류가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석장리 랩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생 한 분이 밖에 나가서 고기 들고 있죠. 고기 말고 그 땔감을 들고 네, 옵니다. 땔감. 네, 음. 땔감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어떻게 얻는지, 얼마나 쉬운 연료를 쓰는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연료가 넘쳐납니다. 연료가 네.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무슨 색깔이죠? 연료가 왼쪽에서 보시면 초록. 네, 다 초록 색깔들이 연료지요. 기존에는 초록색만 연료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이제 힘들게 땔감을 지고 오고 맞아요.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직접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쓰다 보니까 발생하는 CO2의 양도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무는 CO2를 먹고선 저 나무가 됐죠. 그거를 저희가 다시 연료로 떼서 CO2를 방출하면 또 나무가 그만큼. 먹겠죠. 이미 이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아까 그 그림에서 연료를 딴 데서 봅니다. 땅 속에서 연료를 봅니다. 연소 반응의 최고의 연료인 석유를 드디어 획득을 하게 됩니다. 1800년대에. 근데 이 분이 실제로는 과학자는 아니시고요. 철도 관련 종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이제 요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석유가 잘 개발되면 철도의 힘을 빌리면 쉽겠다 해서 저분을 고용했는데 실제로 네. 저분이 보시면 제가 이제 드레이크의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풍경이 실제 이제 저분이 석유를 채굴한 데인데 저기 석유가 나올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제가 이제 500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백 회를 땅을 뚫어서 계속 하다가 뭐를 근거로 뚫었죠? 원래 이제 석유가 전혀 없던 물질들은 아니었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어 나와서 그것들을 뭐 옛날에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로 좀 썼고 그 다음에도 일부 이제 사용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지질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로 계속 저렇게 뚫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굴착 기술도 없어서 조금 들어가고 이제 망가지고 막 파지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케미스트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트라이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석유가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왼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1937년에 캘리포니아 롱비치 근교에 있는 시그널 힐입니다. 저걸 이제 현재 사진을 찾으면 현재 거기 엄청난 야경과 도시가 나와요. 그런 지역인데 저게 삐죽삐죽 솟아 있는 게 나무가 아니라 저게 다 이제 유정입니다. 어머. 아 진짜? 나 나무인 줄 알았어. 저도 나무인 줄 알았어요. 네, 다 시추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이 빨간 맵이라는, 그러니까 무한 맵이라는 증거기도 한데 저렇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금만 나온 게 아니라 금 다 캐고 났더니 석유가 저렇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진짜 무한맵이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료로서의 난방, 그러니까 열을 줄 수 있는 연료로서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제 화력이 세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가열을 하면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연소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내연기관. 맞아요. 그걸 이제 석유를 직접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내연기관이죠. 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렇죠. 그래서 석유로 움직이는 수송기관들이 발전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인류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것들을 조합을 하다 보니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앞에는 되게 우울했지만 저렇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멋있는 석유화학 공단들이 이제 했죠. 와. 저것들이 단순하게 석유, 그러니까 화학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 큰 것들을 운전을 하려면 엄청난 동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저런 이제 기관들, 내연기관이나 이런 기계공학과 더불어서 이제 저런 것들이 됐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일자리를 잃은 곳들이 생깁니다. 저기 이제 네. 주무시고 계시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어린이고 소가 이제 할 일이 없었죠. 동력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인력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가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런 게 나오니까 가축이 이제 그런 동력원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지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지금은 편하게 쉬고 계시지만 더 많이 쉬시게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의 재료로 다시
쓰이시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즐기게 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네, 우유도 만들어 주시지만 너무 맛있어요. 마이야르가 최고의 빌드업이었네. 앞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는 많이 안 먹고 주로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 위주로 갔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고기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네. 소를 점점 많이 키우게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네. 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을 만듭니다. 네.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만들고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소가 방구를 껴서 뭐 온실가스의 13%가 메탄이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뭐 1~2% 정도 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소화를 하면서 사실 방구보다는 트름으로 나오는 양이 더 많다고 하고요. 아, 근데 메탄은 CO2보다 온실가스 지수가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많아요. 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씩이 방출이 되면 온실가스 효과를 메탄이 25배 정도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양에 비해서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저 소고기를 4kg 그러니까 20인분 정도죠. 20인분이니까 실제로는 한 10명 정도 대학원생들은 한 4명 정도가 저거를 먹을 텐데 그렇죠. 네. 저거를 만들려면 옥수수 사료를 28kg을 수입을 먹어야 해야 됩니다. 근데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가 아니라 사실 현대 농업에서 옥수수는 네. 석유로 키웁니다. 실제로 비료를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네. 그 비료가 다음에 소개될 석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비료들을 줘야지 됩니다.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제 불쌍한 저 같은 대학원생들이나 학자들한테 옥수수 사료 28kg 먹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맛을 알았는데 혀가 마이야르 반응의 위대함을 느꼈는데 보여주지나 말든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문제, 그다음에 석유의 지속적인 소비, 네. 그다음에 식량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만들어내죠. 결국은 그렇죠. 이제 식량 문제까지 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배부른 소리죠. 실제로는 엄청나게 배고팠죠. 네, 원래는 진짜 배고팠죠. 지금이야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랬던 거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무언가를 풍족하게 먹고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 얼마 안 됐어요. 네. 예전에 최영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그 비만할 때 네네. 그때 나왔던 게 얘기가 그 순간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무언가 비료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부터 이렇게 비만의 수치가 생기기 네, 시작한 네.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